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김영호 교수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시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하기로 한 게 언론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 얘기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얘기를 조금 하고 내가 보면은 여기 지금 저기에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 하고서 이제 단군 할아버지 초상화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기 있는 여러 어린이 꼬마 친구들은 단군 이래로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앞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듣고 싶어도 라디오가 없었고 텔레비전은 내가 고등학생이나 된 다음부터 보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갈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예, 다 그런 것도 다 들고 있고 한 시대인데 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휴대폰이란 걸 처음 가진 것도 내가 한 50살쯤 됐을 땐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화 한번 하려면 저기 공중전화가 사갖고 디디디 해가면서 이렇게 전화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이거든. 자,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될까요? 100세. 지금 100살이고요. 앞으로 2045년에는 130세라고. 지금 예, 현재 수명은 한 80세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명이 한 평균 60세를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최하 100세 내지는 저 친구 얘기대로 2040 몇 년쯤 되면은 뭐 130세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2130년에는 같은 100세 정도는 아마 너끈하게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10살 정도라고 쳤을 때 한두 살 정도잖아. 앞으로 적어도 지금 9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돼. 그죠? 자, 90년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막 이만큼 시간은 막 이만큼 주어졌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잖아.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일을 내가 계속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때처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유치원 그 전부터 뭐 영어 공부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고, 요즘처럼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가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부모님들만 해도 대학을 나오시고 했어도 미국 사람 하나 탁 나타나고 영국 사람 하나 탁 나타나도 말 걸으면 그냥 도망가기가 바쁘거든. 왜?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러고 저희 아빠 영어 선생님이세요. 니네 아빠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지금은 잘하시겠지만 대학 갓 졸업했을 때는 아마 못 하셨을 거야, 내가 보기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미국 사람이 말 걸어도 뭐 여기 세종시 와서 뭐 정부청사 어디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도 단어를 좀 잘 몰라서 정부청사 같은 거에 단어를 좀 잘 몰라서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 둘째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큰 뜻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90년 뭐 80년 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니까 좁은 우리 한국이라는 데만 무대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때는 남북이 통일돼 갖고 저 북쪽도 지금 남이나라처럼 돼 있는 북쪽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기도 하고, 같이 살으라고 만들어줬더니 쪼개져 갖고 살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시대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아까 무슨 직업을 희망하냐라고 이제 내가 이제 물어도 보고 앞에 장래 희망이 뭐냐 했더니 5명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5명 중에 4명 정도가 방송 하여튼 이런 쪽에 관련된 거야. 자, 우리 이제 오늘 저기 언론 특강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방송 얘기하기 전에
언론. 내가 글씨는 좀 잘 못 써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봐요. 자, 언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란 게 뭘까? 언론이 뭘까요? 응? 언어 맞아. 언어 논리 맞아. 응. 그 맞는 말이야. 응. 소리 말이 맞아. 응. 언어 논리 또 언론이 뭘까? 시사 쪽? 시사? 응, 그렇지. 시사. 또 그러니까 뭐 틀려도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아까 누구지? 소리가 얘기한 대로 언어 논리라는 말하고 지금 미소가 얘기한 시사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언자는 여러분 한자 배워도 잘 알죠? 무슨 말씀 언자. 노는 노는 논할 논자예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논할 논자. 자, 뭐냐면 말로 논한다. 근데 뭘 논하냐?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거를 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거를 한자로 얘기하면은 시시비비라고 해요. 시시비비.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아까 한자 3급이 누구라고 그랬지? 운경이. 우리가 사람들이 싸움 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비를 가린다 그러죠. 시비. 왜 시비 거냐 그렇게 할 때는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비를 가린다 할 때 이 시자하고 요 비자 하나를 떼서 이게 원래 본뒷말은 시시비비인데 옳고 그른 걸 가린다라는 얘기야.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 누가 내 차를 갖다가 딱 빡치기를 해갖고 딱 부딪혔다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저쪽이 운전을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시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그쪽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시비를 따지는 거야, 쉽게. 근데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말로서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주로 뭐만 생각하냐면 입으로 하는 말만 주로 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언어 속에는 이 언어라는 것은 말 플러스 글이 있죠. 그죠? 글도 언어죠. 글도 똑같이 언어고 말도 똑같이 언어고. 자, 그래서 말과 글로서 옳고 그런 걸 따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모든 걸 갖다 다 따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저기 미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시사적인 거라든지. 시사라는 뜻은 뭐예요? 시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정부 쪽에 관련 정부 쪽에 관련 있는 거. 또 사회에 관련 있는 거. 그렇지. 정부 쪽도 관련 있고 사회에 관련 있고 또 우리 작가 지망생 무슨 시자 무슨 사자? 글씨 아니고 아니 때 시자 이 사자. 때 시자. 저건 오를지 아니. 그렇지. 이거는 오릴지 아니고 시사는 이거. 시사. 자, 시사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일이에요. 현재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옛날 일, 뭐 100년 전의 일, 뭐 1000년 전의 일 이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AIIB에 뭐 가입하기로 했다. 어제 결정을 했죠. 그럼 그것이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하는데 그걸 왜 따져야 될까? 왜 따져야 될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도 그렇지. 있고 잘한 선택이었다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은 가입을 정부가 한단 말이야. 그죠? 뭐 정부가 하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네. 자, 국민들은 누가 국민이야? 저희요. 그렇지. 여러분도 국민이고 나도 국민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국민이고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국민이고 갓난 동생이 있으면 갓난 애기가 있으면 걔도 저기 저놈도 국민이고 다 국민이야. 그지? 다 국민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옳고 그른 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걸 알아야 되냐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뭐예요? 그 국민들을 말고. 응? 뭐라고? 민주주의 국가 뭐? 아니 얘기했으니까. 하다가 말지 말고 그냥 해봐. 응, 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 뭐 공산주의 같은 뭐더라?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대통령이 톡 쏴가지고 그냥 자기가 계속 한다고 하겠지만 그 독재. 설명하는 거지? 네, 이거는 뭐야? 열심히 한다. 아니 차분하게 얘기해. 뭐 서둘리지 않아도 돼.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한 5년인가 그쯤 되면은 다시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누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수결. 그렇지. 다수결이 오지. 다수결에 의해서. 자, 지금 저 현규지? 현규가 저기 이제 대통령이 뽑아서 5년간 대통령,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5년 동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가, 국민이 높은가? 국민이요. 국민이, 그렇지? 근데 왜 국민이 높아? 대통령 국민이 선택해 줬으니까. 국민이 선택을 해줬으니까. 자, 민주주의는 우리 저 은경이. 자, 이게 무슨 민자야? 백선 민자. 그다음 이거는 백성이 주인이야, 그지? 백성이 주인이라고. 백성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야.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우리나라에 다 주인인 거야. 다 주인인데 우리 모두가 가서 막 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5천만 국민이 다 가서 막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누구를 뽑은 거냐면 대통령을 뽑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 5년 동안 책임지고, 우리 초등학교에 반에 있으면 반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 반의 반장으로서 5년 동안, 뭐 아니 5년은 아니겠지, 한 학기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한 학기 1년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학생들 의견도 모아서 얘기도 전달도 하고 하라고 반장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5년 동안 해라.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데는 세종시장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투표를 한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 국민이 주인인 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걔가 공부를 잘하고 있고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걸 알아야지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도 우리 아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딴 일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딴 일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딴 일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지겠지, 그죠? 애들은 잘못하면 뭐 비행 청소년 돼갖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될 거 않겠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잘 알려주는 게 언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언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언론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좋아하는 자, 뭐 언론 그럼 뭐가 있어? 신문 방송이잖아. 방송. 신문 방송. 자, 언론은 방송, 신문 방송. 뭐 신문 방송, 그다음에 신문 방송 중에도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 중에서는 뭐 케이블 텔레비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아까 누가 TV 조선 본다고 했는데 종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신문도 보면은 누구지? 미소 아빠가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신문도 있고, 일간 신문도 있고,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 신문도 있고, 주간도 있고, 또 달간이라고 하는 월간이라고 하는데, 월간 정도 되면 되게 신문이라고 하질 않고 되게 잡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월간도 뭐 크게 봐서는 월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언론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그럼 영화.
아까 내가 앞 시간에 영화 얘기했는데 영화는 언론일까 아닐까? 언론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방송이니까 또 언론일까 아닐까? 그것도 뭐 달간이니까요. 달간? 자, 어머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는 언론일까요 아닐까요? 자, 영화는 언론이라고는 안 그래요. 영화는 언론이라고는 안 그러거든. 그럼 왜 영화는 언론이 아닐까? 네 말대로, 현규 말대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똑같이 뭐 비슷한데 TV하고 영화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TV는 아까 언론이라고 써놓고 영화는 왜 같이 하나는 집에서 보고 하나는 극장 가서 보는 차이 외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언론은 시사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시사는 그때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데 영화는 그때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 이야, 우리 미소 대단하다. 그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도 잘 몰라.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걔들도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아니라는 건 알아. 영화가 언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왜 영화는 언론이 아니고 텔레비전은 언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사실은. 자, 지금 그 미소 말이 아주 정답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제 했던 일,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뭐 다쳤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AIB가 뭐 했다, 뭐 대통령이 뭘 했다, 며칠 전에 천안함 뭐 추도식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근데 영화는 그런 건 안 하지. 영화는 재미있게 만들어서 물론 영화가 시사적인 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적어도 뭐 1년 전, 2년 전 뭐 이런 걸 하지 바로 어제 벌어진 사건을 오늘 아침 영화로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영화는 언론이라고는 안 그래요. 자, 그럼 또 비슷한 걸로 책. 또 언론이 아니에요. 네, 책도 언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가르쳤으면 10개를 터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똘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영화도 아니고 책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화나 책은 이런 역할은 해요. 옳고 그런 걸 가리는 역할도 좀 하고 하는데 단지 시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할까? 시사책은 뭐 시사책도 있지만 시사책도 시점이 책을 한 권 써서 출판을 해갖고 인쇄를 해갖고 서점에 팔려갖고 하려면 적어도 뭐 몇 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사 문제를 다루기는 하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이나처럼 뭐 어제 일, 오늘 아침 일 뭐 이렇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언론이라고는 안 그래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영어지만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미디어라고 써놓으니까 잘 생소해도 매스 미디어라는 표현은 많이 듣죠. 그죠? 자, 이거는 매스 미디어. 자, 매스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여러 개를 해서 보내니까 많다. 그 다음에 영화 같으면은 뭐 얼마 전에 했던 명량, 그럼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렇잖아. 그러면 1000만 명이 봤으니까 많다라는 뜻도 되고 본 사람이 많아서 많다. 그 다음에 신문 같으면은 뭐 한 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은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보는 사람은 각 가정으로 다 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매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디어라는 건 뭘까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미디어가 뭘까? 미디어는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미디엄이에요. 자, 여러분 복수 단수 알죠? 네. 자, 복수는 뭐고 단수는 뭐야?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2개 이상. 자, 그러면 미디엄이 단수인데 미디엄은 뭐예요? 엄마들이 잘 알아. 미디엄 저기 아니 단수 미디엄 엄마들이 잘 알죠. 미디엄 저기 저 나이 들으셔도 미디엄 입기를 원하시는 그 로망 아니면 스몰이 더 좋겠지만 사이즈 얘기할 때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얘기해. 그지? 그 저 보면 옷에 보면은 S, M, L 그 다음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XL. 엑스라지, 그 다음에 X도 2개 붙어갖고 XXL 이게 되면 이제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되게 여기하고 여기서 머물러 주기를 원해.
라지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 66, 77 이렇게 사이즈 가기, 그죠? 대개 44, 55, 44, 55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이때 미디엄이란 뜻은 중간이란 뜻이에요. 작다, 크다, 중간. 작다, 크다, 중간. 근데 다른 의미에는 이어준다는 뜻이야. 중간이라는 것은 이어준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매개를 한다. 그래서 미디엄은 매개입니다. 근데 그냥 매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매체, 뭐와 뭐를 이어주는 거. 자, 매개를 한다는 거에 이제 가장 좋은 매개가 뭘까? 좋은 매개. 처녀 총각을 매개를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그러니까 소개팅. 요즘 말로는 소개팅. 근데 이제 어른 시대에 우리 같은 영감님들 시대 말로는 중매라고 해요. 중매. 요즘은 중매라는 표현을 잘 안 써. 소개팅이라고 하지. 자, 중매라는 것은 중간에 서서 그 중자는 물론 이 중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엮어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매스 미디어 그러면 뭐하고 뭐를 지금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는 건 중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미디어는 뭐하고 뭐를 도대체 이어준다는 얘기야? 뭐하고 뭐를 이어줄까? 매체와 대중. 그렇죠. 매체와 대중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중이 이쪽에 있는 거지. 대중이 이어주고 요 미디어가 중간에 서갖고 뭘 갖다 이어주는 거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대중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대중과 매체. 대중과 매체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메시지라는 표현보다는 콘텐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콘텐츠 얘기는 들어봤죠? 예, 뭐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도 콘텐츠라고도 하고 신문 기사도 콘텐츠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딘가에다가 자 쉽게 생각해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에 있는 기자가 아니면 뭐 MBC에 있는 PD가 머릿속에 좋은 생각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삼시세끼 어쩌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면은 뭐가 실려오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지.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잔뜩 여기다 차려놨는데 음식을 이렇게 잔뜩 늘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으려면은 그릇에다 덜어 담아서 먹어야 되겠지. 그죠? 그릇에다 담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반찬 달랑 하나만 몰라도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릇에다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삼시세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프로그램을 PD가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PD가 만드는 거는 음식이야. 그리고 그걸 텔레비전이라는 그릇에다 담아갖고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텔레비전에다가 실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지. 그거는 그냥 만드는 PD 혼자서 저만 혼자 보고 말겠지. 그치?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 붙이면 조선일보 기자가 어딜 가서 취재를 했어. 어디 화재가 난 집에 가서 취재를 해갖고 화재의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우리 집에는 화재가 안 나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지에다가 그 기사를 옮겨서 인쇄를 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다가 배달을 해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게끔 하기 때문에 미디어라는 것은 콘텐츠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라고 생각합시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들었으니까 지금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릇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음식 솜씨, 이게 얼마나 음식이 맛있게 하냐, 음식 재료가 좋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따라서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본 적 있지? 네. 응? 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서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할까? 스테이크. 부장가 보네. 나는 스테이크라는 음식을 한 20살 넘어서 먹어본 것 같은데. 저 돈가스. 제일 편하게 먹는 게 돈가스. 뭐 함박스테이크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 자,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를 먹을 때 어떤 그릇에다 담아줘요?
비싼 그릇. 비싼 그릇 이쁘게 생긴 거 이렇게 저 유리 접시 유리가 아니라 저 사기 접시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어떤 경우는 아니요 저 함박스테이크 같은 건 지글지글지글하는 그 철판 같은 데다가 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비빔밥도 먹으면 돌솥 비빔밥 그래도 막 솥단지를 뜨끈뜨끈하게 하고 니들 손 잘못되면 막 손 대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가스나 또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를 집에서 된장국을 먹는 된장 그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뚝배기에다 담아주면 맛이 어떨 것 같아? 웃을 것 같아. 맛은 좋을 것 같아. 보기에는 좀 이상할 것 같지, 그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지 그릇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된장이라고 하는 뚝배기에 맞는 음식인 거고 그 다음에 함박스테이크나 돈가스는 거기에 맞는 음식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불고기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릇에다 담아 먹으면 오히려 식고 별 맛이 없지 그죠? 여러분 캠핑 같은 거 가고 막 그냥 지글지글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게 거기에는 삼겹살 구워 먹기에는 고기에 맞는 그릇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텔레비전도 미디어고 신문도 미디어고 영화도 미디어고 다 미디어야. 그러니까 영화라는 내용을 담을 거에는 영화는 거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의 음식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그걸 담아서 전달하기에는 뭐가 제일 적당한 거냐면 영화였기 때문에 적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하나의 소설을 갖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쓴 거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쓴 소설을 소설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책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영화로 만들었더니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담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뚝배기에 담아야 할 거를 갖다가 크리스탈 그릇에다가 아니면 뭐 사기 그릇에다 담으니까 이건 오히려 성공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 딱 맞는 그릇을 찾아갖고 성공을 한 거예요. 영화라는 매체에 맞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맞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어른부터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아까 5명 중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5명들 중에서 4명이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 그지? 아나운서, 가수, 작가, 배우. 응? 우리 현규는 나중에도 탤런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배우나? 어른이 됐을 때. 나이가 됐을 때. 지금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응. 아버지하고도 합의가 된 것이요. 응. 자, 여러분 5명 중에 왜 그쪽 직업을 갖기를 원했을까? 세상에 직업이 많어. 대통령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렇지? 세종시장도 직업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데처럼 판사, 죄를 지은 사람들 너는 죄가 있다, 없다, 뭐 이걸 해주는 것도 직업이고, 경찰, 순경 이것도 직업이고, 의사도 직업이고, 뭐 많은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무슨 뭐 재벌 이런 사람도 직업이고 많은데 여러분들 5명 중에서 지금 4명 정도가 뭐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냐면 여기와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제가 좀 말했어요. 주위에서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딱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있는 아까 너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지? 대전 세브란스 병원. 대전 세브란스 병원 시절부터 텔레비전이 있었어. 물론 니들 보라고 해준 텔레비전은 아니고 거기 있는 간호사나 뭐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보라고 해준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태어나서 살아온 거나 지금 마찬가지야. 자, 2번째로 여러분이 그 요즘 제일 많이 아마 쓰는 게 텔레비전보다는 아마 스마트폰을 아마 끊었어? 잘했어. 자, 스마트폰이든 하여튼 뭐 폰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도 폰을 가졌었는지 스마트폰이 처음 가진 거냐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폰이 있었니? 다른 폰이 있었어요. 있었어? 몇 살 때부터? 저는 원래 다른 그 옛날 때 지금 폰 정식
자식인데 아빠가 버리고 난 폰을 가지고 본적 아, 아빠가 버린 폰을 가지고 놀았다.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아마 폰 만지다 그런 형규처럼 그걸 끊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잠깐만 비는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10분, 아까 내가 얘기하고 잠깐 나갔을 때도 여러분들 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꺼내갖고 보고 그러거든. 그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걸 보고 무슨 어제 못 본 드라마 보고, 아마 그건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못 본 드라마 같은 거 오늘 낮에 다시 보면서, 옛날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되게 그렇게 안 보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뭘까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보내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이 뭘까? 그렇지,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아.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제일 많은 게 뭘까? 자, 제일 많은 게 잠자는 시간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분의 1을 우리가 자는 거야. 하루에, 여러분 꼬마 때는 하루에 한 20시간쯤 잤어. 니네 생각에. 눈 떠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배고파갖고 젖달라고 앵앵거리고 할 때 외에는 다 계속 자거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16시간쯤 자다가 지금은 몇 시간쯤 자나? 저요 한 7시간 10시간. 너 몇 시에 자? 저요? 응. 저 레슬링 볼 때는 12시에 자고요. 평소에는 그냥 10시에 자요. 10시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8시 아니면 9시 아니면 10시. 아침에 뭐 학교 안 가고 8시, 9시까지. 갈 때 학교 안 아니, 학교 갈 때, 보통 학교 때. 갈 때 한 7시. 7시? 그럼 한 10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면 9시간 자는 거야, 그치? 또, 우리 운경이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보통 10시 반. 10시 반에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시간. 응? 헐. 6시 50분? 7시? 칼 같다. 8시 50분에 딱 일어나? 엄마가 안 깨워도?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7시라고 치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러면 너도 8시간 반.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자니까 내 일생에서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지. 그죠? 우리가 100살을 산다 치면은 33년간 잠만 자는 거야. 따지자고 들면 그치. 응? 자, 두 번째로 하는 게 많은 게 뭘까? 아까 누가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정식으로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나이 때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한 7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년간 공부하냐면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그러면 16년 정도 해요. 그죠? 16년. 물론 이제 더 대학원도 다니고 뭐 박사가 되기도 하고 나처럼 평생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보통 사람들 치면은 대학까지 졸업해봐야 한 16년 공부하는데, 자, 16년 중에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요즘은 일주일에 닷새밖에 안 하죠. 그죠? 일주일에 5일밖에.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쯤 해? 5개씩, 6개씩. 5, 6개씩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좀 더 하지. 한 뭐 거기는 한 10시간쯤 한다고 쳐도 다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방학 있지, 토요일, 일요일지 다 빼고 나면. 근데 잠은 맨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같으면은 돈 버는 시간, 직업을 갖고 돈 버는 시간이 많겠지. 근데 직업을 갖고 돈 버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좀 달라지겠지만 요즘을 기준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26 내지 7 정도는 돼야 직장에 취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60살 정도까지 정년까지 해봐야 33년 정도 하는데, 그중에도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뭐 휴가 빼고 어쩌고 저쩌고 빼고 나면은 아까 잠자는 시간에 비하면 뭐 택도 없이 부족하지. 잠자는 시간은 뭐 근 20몇 년을 잠만 계속 잔다고 그랬잖아. 잠자는 시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냐면요, 미디어를 접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놀라울 일인데, 우리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돈벌이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런데 내 일생을 통 털어놓고 따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해서 활동력이 떨어져서 집에 앉아서 주로 텔레비전 보고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미디어를 접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허접스러운 내용이나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야. 그 중요한 시간을 다 그냥 낭비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사실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지금 본론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금 둘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내가 이거 참 시간 배분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첫 번째 하고 싶고, 자,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왜 언론과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미디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을 갖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예,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이름, 버락하고 승질 잘 나게 생긴, 근데 그 사람 얼굴 봐서는 승질 안 나게 생겼는데, 자, 오바마 대통령은 특징이 있죠. 어떤 점? 우리가 보통 미국 대통령 보던 거하고 좀, 그렇지, 흑인이라는 거. 자, 이 중에 미국 대통령 만나본 사람? 없지? 왜 칙 그래? 언젠가 여러분 저 다음에 언젠가 미국 간다며 올 여름에 가서 혹시 알아? 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또 만날 수도 있어. 그 백악관은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그렇게 막 뚝 떨어져 있지 않아. 그 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얼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 로마 같은 데 가면 교황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광장에다가 우연히 재수 좋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나 똑같이. 자, 여러분 지금 아무도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사람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없죠. 그죠? 근데 잘 알아.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것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는 것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 키 클까 작을까? 작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도 못 봤어. 악수도 안 해봐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다 한 살 더 위에 누나인데 내가 다니던 대학 근방에 있는 대학을 같은 대학은 아니고 근방에 있어서 아마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 혹시 만났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때는 대통령 딸이어갖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만날 정도는 아마 아니었을 거야. 옆에 경호원도 붙어 다니고 해서 아마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했냐면은 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박근혜도 알고 오바마도 알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중국의 뭐 시진핑 국가주석도 알 수도 있고, 그건 뭐를 통해서 했냐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아마 TV를 통해서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깥 세상을 지금 여기서 여기 안막을 걷고 바깥 세상을 내다보려면은 저걸 열었다 치면은 뭐가 배냐면 저 창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에 배죠. 그렇죠? 저 안막 이렇게 걷어봐봐 한번 잠깐만. 자, 창을 통해서 저기 밖에 빕니다. 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갇혀서 사는 삶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저 창에서 보여주는 만큼만 보이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텔레비전에서 우리한테 미국 대통령도 배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배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는 거지만 사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7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건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뭐 사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 예.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것은 텔레비전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만큼만 보는 거야. 하루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지수로 세면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은 하고서 이제 뉴스 나오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AIB에 가입하기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쭉 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프랑스 어디서 비행기가 떨어져.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가 네가 저녁에 네가 보는 텔레비전 뉴스 50개도 채 안 되고 한 40개? 뭐 일기예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다음에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다 합하면은 한 30개에서 한 35개 정도 나와요. 자, 오늘 저녁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30개에서 35개 정도를 우리는 보고서 마치 내가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 프랑스에서 비행기가 떨어졌구나, 뭐 했구나,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 있으면 70억가지 일도 더 벌어졌겠지. 그죠? 그 중에서 텔레비전에서 이만큼만 추려갖고 해주는 거야. 자, 다시 바깥을 쳐다봐요. 우리가 실제 밖에 나가도 보면은 더 넓은 게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 저기 소나무 외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창이 소나무밖에 보이질 않아. 만약 이 창이 이만큼 더 넓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더 많이 보이겠지. 아니면 이 주위 전체가 다 투명한 유리로 다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사방이 다 보이겠지. 그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창의 크기에 의해서 그만큼만, 창이 배주는 만큼만 보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저 유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깨끗해요? 덜 깨끗해요? 예, 안 깨끗하지, 그지? 아빠 저 자동차 유리창만큼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누가 잘 닦지를 않아갖고. 자, 그러면 지금 바깥의 날씨가, 실제 바깥의 날씨는 화창해, 흐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편이야. 근데 저걸 통해서 보면 날씨가 흐린 것 같아, 화창한 것 같아? 예, 꼭 흐린 날씨 같아, 그지? 자, 이거는 실제 모습하고 우리가 창을 통해서 본 모습하고는 다른 거야. 실제 오늘 날씨는 화창한 날씨인데 우리가 요걸 통해서 보면은 아, 오늘 흐린가 보다. 그럼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하다는 걸 알지만,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텔레비전에는 뭐가 있냐면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라는 게 물론 칼라 TV 할 때 그런 의미의 색깔이 아니라 지금처럼 흐리게 보여주는 색깔, 뭐 밝게 보여주는 색깔. 응? 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어린이들이라 뭐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떤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대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어둡다고 생각할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응? 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디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상 보고 들으니까, 대학 이제 갓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은 4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취직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1학년 입학한 애들 보고 물어도 뭐 앞날이 어두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걔들이 어둡다고 한 것은 누가 그 어둡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냐면은 실제로 지가 경험한 게 아니야. 경험해서 내가 취직을 하다가 떨어지면 어두워지겠지, 내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어둡다고 하는데 그 남이라는 게 주로 누구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님도 물론인데 그 부모님도 사실은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고. 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고 아주 희망이 있게 보일 거고. 그죠? 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굴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리가 평평해갖고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기 왜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가 아니라 어디 이제 과학전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데 가면은 실제는 내가 좀 뚱뚱한데 거기 가보면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 있죠. 그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어떤 데 가면은 나는 사실 날씬한데 거기 가면 막 뚱뚱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유리가 아주 이렇게 편편하지가 않아갖고 실제 있는 모습보다는 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제대로 잘 보이기도 하고, 이런 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차피 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색깔 때문에도 그렇다고 했지만 그것이 굴곡되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굴곡이라는 것은 유리에서는 굴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은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아,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아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갖고 어디서 뇌물을 받아갖고 잡혀 들어갔어.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왜곡한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 다른 모습을. 응? 그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뭐 우리나라에 뭐 아주 유명한 재벌이 있다고 하자고. 근데 그 뭐 재벌 많지 우리나라에. 만수르도 있고 그래, 많죠. 뭐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뭐 기부를 하고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도 막 탈루로, 뭐 이건희 회장이 세금 탈루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재벌이 막 돈을 국가에다 내야 할 세금을 안 냈다든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난 거야. 이 사람이 누구한테 기부는 10억 해갖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소리 들었는데 만약에 100억을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90억을 나쁜 짓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잘 보여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창의 크기가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뉴스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뉴스가 50분, 1시간, 뭐 길어봐야 30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30분 내에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다 보면은 그중에 중요한 거 순서로 넣다 보니까 하루에 벌어지는 일은 70억 건이 벌어져도 실제 뉴스에 나오는 건 30몇 건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소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 또 미소가 뭐 그 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희원이가 뭐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것도 내가 직접 작가를 뭐 우리 언니가 누가 작가여갖고 우리 아버지가 모여서 또 우리 엄마가 그래서 엄마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니까 아 그 직업이 멋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게 된 그런 동기를 우리가 갖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무슨 경험을 아직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 그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관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래서 아, 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라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이 때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것들이 색깔도 좀 잘못돼 있고 크기도 제한돼 있고 왜곡돼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쪽으로 삐뚤어지거나 엉뚱한 쪽으로 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는 미디어에 너무 많이 아까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디어라고 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텔레비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뭐 이렇게 될 텐데 인터넷 뭐 이런 게 될 텐데 너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지 말아요. 첫 번째 할 얘기. 두 번째는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좋은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내가 어디 가도 돈벌이를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돈을 한번 벌어보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물론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어린이들이 있기는 있더만서도 뭐 그렇게 보통 사람도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생관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뭘 주로 많이 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간접 경험이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 살았고 앞서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책들 이런 걸 읽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우인전 같은 걸 읽으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을 나의 인생의 어떤 멘토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는 어려서 제일 먼저 읽었던 우인전이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 알아요? 네. 그 나에겐 불가능이라고. 아 그렇지. 내 사전은 불가능.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했다고. 근데 이제 나는 그 우인전을 내가 잘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유럽 전체를 했던 점령한 그 점령자였어.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를 막 침공하고 저기 현규말대로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어떻게 멋있기는 한 말인데 남의 나라 침공당해서 막 죽고 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이 좀 불가능이 있다고 하고 산 중간에 내려가 버렸으면은 안 죽었을 사람도 막 죽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야 뭐 이게 막 굉장히 멋있더라고 그 막 저기 한 사람이.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뭐 이런 위인전 같은 게 별로 없고 외국에서 한 거를 갖다 다 그냥 번역해 갖고 한 책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각자의 사람들이 살았던 얘기들, 예를 들면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 걔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써놓은 책도 있고 남이 대신 뭐 이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하, 이 가수라는 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되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난 차라리 이거보다 다른 쪽 직업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정말 꼭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우리 저 물리학 공부하고 싶다는 우리 운경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 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따라서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올 여름방학에 그 해외여행 같은 걸 한번 하고 오면은 굉장히 견문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만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할 텐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좋은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책 같은 걸 해라. 대신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등 하는 미디어는 지금의 비중보다는 반, 아니면 그보다 더 줄여서. 물론 텔레비전에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남녀지간에 연애를 하고, 좀 여러분 나이에 지금 그거 볼 나이가 아닌데 그냥 엄마 보는데 옆에서 같이 본 거야. 봤더니 연애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뭐 부잣집 딸이 나타나면 그냥 지금까지 사귀던 여자를 탁 버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나이에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우울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침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디어 상황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통지표, 수학 점수, 뭐 산수 점수, 영어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아니고 미디어일 수도 있어요. 또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 바로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부모님들께 같이 얘기하는 걸로. 근데 사실은 뒷얘기가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앞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좀 잘못했어요.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은, 언제라고 약속은 지금 못 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예, 언제 다시 한번 와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수 쳐드리고. 아주 똘방똘방하게 대답도 잘하고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네.